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 하나를 두고 시장에서는 지금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잠길 것이라는 전망, 반대로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같은 시장을 두고 왜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참 묘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의 진짜 핵심은 이 두 가지 전망 중 어느 쪽이 맞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집을 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부동산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40대 이상 시청자분들의 자산과 생활 환경에 직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내 집이 있든 없든 지금 이 시장의 방향은 우리 모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월 9일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진짜 변수는 매물이 아니라 수요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5월 9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즉, 그 이후에는 집을 팔수록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두 가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물이 잠긴다는 쪽의 논리는 직관적입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굳이 집을 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팔면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버티는 선택이 합리적입니다. 매도를 미루거나 포기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듭니다.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동산 공식입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른다.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버틸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전망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전망은 오히려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집을 보유하는 비용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출 조건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까지 겹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비용이 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보유세는 사실상 월세와 같다는 인식입니다. 집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수익이 없어도 매년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종의 정부에 내는 월세처럼 받아들이는 시각입니다. 이 인식이 확산되면 보유 전략 자체가 바뀝니다. 집을 들고 있는 것이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세금이 아까워서 안 판다는 논리보다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한 보유자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활용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대출이 막히면 자금 운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선택지는 좁혀집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매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세금보다 금융 부담이 더 중요한 변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수는 매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요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매물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수요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금리 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이 현상이 더 뚜렷합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시장은 겉보기와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매물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시에 거래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격의 방향이 아닙니다. 가격의 신뢰도입니다. 거래가 활발한 시장에서는 다수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평균적인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거래가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이 기준 자체가 약해집니다. 단 한 건의 상승 거래나 하락 거래만으로도 그것이 마치 시장 전체의 시세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가격 착시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가격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외부 변수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가격에 가깝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변화는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를 보면 급매 위주의 거래가 늘고 있고 고점 대비 가격이 크게 낮아진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시장 전체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신호는 됩니다. 시장 심리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사도 되는가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리 변화가 바로 오늘 뉴스가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물보다 심리가 먼저 바뀌는 구간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치기 쉬운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물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 하지만 이 공식은 수요가 유지될 때만 성립합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은 팔고 싶지 않은 시장이 아닙니다.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 시장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매물이 줄어들어도 수요가 함께 줄어들면 거래는 멈춥니다. 거래가 멈추면 가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은 서서히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매물 잠김이 아니라 거래 잠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거래가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가격 기준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해진 가격은 외부 충격에 훨씬 쉽게 흔들립니다. 금리 한번 오르는 것, 정부 정책 한번 바뀌는 것, 이 자극 하나가 조용하던 시장을 움직이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5월 9일 이후 상황에 따라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다주택자 보유 부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이어진다면 버티면 된다는 기대는 빠르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물 잠김을 전제로 한 상승 기대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일부 보유자들에게는 선택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5월 9일 이후 시장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보유자들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분기점에 가깝습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한 일부는 매물을 걷어들이며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부담을 안고 있는 보유자들은 결국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 환경이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매물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른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세 정책에 따른 세금 이슈는 분명 매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금융 부담과 수요 위축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시장은 매물 감소보다 거래 감소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은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뉴스가 던지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지금 시장 해석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한 부동산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자산시장의 체감 온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집을 가진 분들에게는 보유 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시장 흐름을 읽는 눈을 갖게 해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매물보다 수요 그리고 정책이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과 매물 증가 두 가지 전망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가 주목한 진짜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수요입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으로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시장 심리는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에서 지금 사도 되는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물보다 거래가 먼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의 방향이 아니라 가격의 신뢰도 자체가 약해지는 구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일 변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 금리, 유동성, 그리고 사람의 심리,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우리가 보는 가격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조용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잠기는 시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장이라고 보십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을 이어서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진짜 가격 신호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